달리 비가 적게 오면서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충북 지역은 내일까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청주시가 정치선거 횡단보도의 간격을 5m로 넓혔더니 보행자 교통사고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큰 효과를 보이면서 신설도로와 기존 이면 도로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라이브 커머스가 지역 농산물의 판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통 마진을 뺀 저렴한 가격과 산지 직송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시민 안전과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해 빈집 정비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시가 직접 매입해 공공시설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젯밤 충북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호우특보나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예상보다 비가 적게 왔지만 축대가 붕괴되거나 트레일러가 미끄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가 그치고 오늘 오후부터는 또다시 가마솥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북 지역에는 어제 오후부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 한때 청주와 보은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빗줄기가 쏟아졌고 밤사이 최대 50mm 이상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정부터 비구름의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예상보다 비가 적게 내렸습니다. 누적 강수량은 옥천 청산이 112mm로 가장 많았고 보은 107.5, 청주 청남대 103.5, 괴산 청천 86, 영동이 74mm를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비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작은 사고는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 55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옥천휴게소 인근에서는 25톤 트레일러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밖으로 이탈해 한 개 차선이 2시간 동안 통제됐습니다. 옥천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도로에 토사물이 쌓여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또 영동에서는 축대가 붕괴돼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비가 그친 뒤 한낮 열기가 더해지면서 오후부터는 푹푹 찌는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가 습도를 높여 체감 온도는 더 높게 느껴졌습니다. 충북 지역은 내일까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충북 대부분 지역에서 31도 이상 올라 덥겠고 특히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32도 이상으로 무덥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 낮 기온은 조금 떨어질 전망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모습으로 학대 논란이 일었던 김해 민간동물원의 숫사자가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시멘트 바닥과 벽으로 막혀있던 공간을 벗어나 흙과 바람을 느끼며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사자 한 마리가 케이지를 통해 옮겨집니다. 2004년에 태어난 바람이입니다. 바람이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유리창으로 꽉 막힌 김해의 한 민간동물원에서 7년 넘게 지내왔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은 털,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의 앙상한 모습으로 학대 논란까지 일었고 마침내 청주동물원으로 보금자리를 옮긴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게 조금 있어 보여요. 근데 정밀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원도 바람이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람이는 이제 흙을 밟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수십 배 넓은 사육장에서 지내게 되고 자신보다 한 살 더 많은 수컷 먹보, 암컷 도도와 함께 무리 생활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흙도 밟고 냄새도 맡고 자연광도 세고 또 사람들 시선도 한번 피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제공해 주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청주동물원이 바람이를 받아들인 건 지향하는 방향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청주동물원에서는 불법 사육농장에서 구조된 반달곰과 부리를 다친 독수리, 야생에서 구조된 너구리나 사냥 등을 볼 수 있는데 자연 방사를 목표로 하고 전시보다는 동물원의 보호, 교육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방사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된 개체들을 저희가 품고 또 저희가 품고 있는 친구들 중에 야생으로 방사할 수 있는 그런 신체 능력을 가진 친구들은 훈련이나 이관을 통해서 방사를 시키고 사람 나이로는 100살에 가까운 수사자 바람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지만 이제는 전시물을 벗어난 새로운 삶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시가 경찰의 제안을 받아들여 5년 전부터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까지의 거리를 5m 간격으로 넓혔는데요. 그 효과가 놀랍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교차로.
편도 3차로에 그어진 횡단보도 정지선이 흐릿하게 남아있고 재포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위치가 수정된 곳으로 전에는 횡단보도에서 2, 3m 떨어져 있었다면 새로 그려진 정지선은 횡단보도와 5m까지 멀어졌습니다. 그 결과 차가 기존보다 멀리 정차하면서 보행자들은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됐습니다. 넓어지니까 차량이 신호 지키는 차량도 많아진 것 같고 보행자 입장에서 좀 더 안전하게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정지선 간격은 경찰청이 정한 업무 편람에 따라 횡단보도 전방으로부터 2m에서 5m를 이격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2, 3m 간격으로 짧게 설치돼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경우가 잦고 심지어 보행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청주시가 충북경찰청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지선을 횡단보도에서 5m 이격해 재도색한 후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244건이었던 보행자 교통사고는 2021년 173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규정이 개정돼서 최대 5m까지 간격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행자 사고 다발 구역이나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 위주로 적용해서 보행자 사고 예방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큰 효과를 나타내면서 청주시는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나 기존 이면도로에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시 외에서 하는 민간 개발 사업에도 협의 조건으로 부여해서 최대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지선 5m 이격은 경남 창원시와 강원 동해시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지역 농산물의 판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통 마진을 뺀 저렴한 가격과 산지 직송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보이세요? 진짜 역시 이 옥천 복숭아는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방송 시작과 함께 수천 명의 시청자들이 몰려들고 동시간 시청 최고 12만 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통 마진이 없어 시중보다 20% 이상 싼 가격을 유지하고 주문과 함께 산지 직배송을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 힘든데 이 농협에서 전적으로 이는 주관을 해서 팔아주니까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 질 수 있고 판매에 대한 큰 걱정은 덜어졌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올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10조 원 규모로 추정돼 3년 새 2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농협 중 처음으로 실시간 판매 방송을 시작한 충북농협은 지난해 라이브 커머스 매출 10억 원을 기록하며 1년 만에 7배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출하를 맞은 농민들이 신청을 하면 산지 어시스턴트가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론칭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초기인 만큼 충북농협과 자치단체들이 방송 제작비와 배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그리고 각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 판매 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전국의 모든 소비자들에게 충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로컬 푸드의 새로운 판로가 된 라이브 커머스는 전문 방송 인력 부족과 함께 향후 자치단체 보조금 축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실태와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다문화 학생을 위해 교육청이 운영 중인 한국어 학급을 취재했습니다. 집중적 교육을 통해 학교에 빨리 적응하게끔 돕는 곳인데요. 외국인 학생들에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진기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학급. 중도 입국 청소년과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집중적으로 가르쳐 공교육에 빨리 적응하도록 돕는 교실입니다. 자, 아야, 어여, 우유, 우유.
새학기가 시작된 지 2달째에 접어들면서 한글 자모음의 소리를 학습하고 문장을 읽고 쓰는 기초 한국어를 배웁니다. 정말 아야어여 기억 니은도 못 본 애들 모르는 친구들만 이렇게 뽑아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음 모음부터 해서 복잡한 모음 그리고 겹자음까지 끝난 상태예요. 학교당 2곳까지 열 수 있는 한국어 학급. 하지만 다문화 학생이 전교생의 절반이 넘는 이 학교는 한국어 학급 2개 교실 예산을 쪼개 7개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학급당 10명에서 15명씩 91명이 수업을 듣는데 대기자가 많아 기초 생활 한국어만 익히면 바로 일반 학급으로 돌아갑니다. 때문에 어려운 단어나 표현이 등장하는 학교 교실에서 다문화 학생들은 수업 진도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아이들이 한글 내지는 기초해야만 되면 원정학교로 돌려보내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갭이 점점 커지겠죠. 그럼 공부에 대한 흥미도 잃게 되고.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보충 수업이 한창인 한 교실. 수업 주제는 분수의 덧뺄셈인데 난관은 어려운 한국어입니다. 분수의 덧뺄셈을 하려면 분모를 똑같이 맞추는 통분을 거쳐야 하는데 분모와 분자, 최소 공배수, 통분 등 개념을 설명하는 단어부터 다문화 학생들에겐 큰 장벽입니다. 비교적 한국어를 잘하는 다문화 학생들에게도 교과서 속 한국어는 너무 어렵습니다. 수학과 과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수반되는 국어나 사회와 같은 과목에서도 학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사회 좀 어렵고 도덕도 조금 어렵고 그냥 이해 못해서 좀 단어가 좀 어려워서요. 한국어 학급에선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가 가능한 기초생활 한국어까지 교육을 받지만 정규 교과 과정을 따라가는 건 무리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한국어 수준도 생활 한국어, 학습 한국어는 분명히 다른데 사실은 학습 한국어까지도 좀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수준이 됐을 때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아이들에게도 사실 좋은 건데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쉽죠. 이렇게 한국어 학습의 부족으로 생긴 학습 결손이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더 커진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학습 내용이 고도화되고 학습 한국어의 수준도 빠르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평가지를 봤을 때 2개만 고르시오, 2개 이상 고르시오,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너무 좀 어려운 거예요. 내용을 이해해도 이런 문해력이 이제 한국 학생들만큼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평가라든지 또 수업 시간에 이해하는 거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상급 학교를 갈수록.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를 충분히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에 쫓기듯 학년만 올라가다 보니 중고등학교에선 더 큰 학습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윤건현 교육감 역점 사업인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업인 천재교과서와 어제 업무 협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충북본부는 논평을 통해 사교육 기업과 함께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 가능한지 반문하며 AI가 학교 교육을 구원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북교육발전소도 충북교육청이 자체 플랫폼 개발을 진행하다 갑자기 MOU를 맺은 것은 정책 실패에 해당한다며 윤 교육감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 아무도 살지 않아 폐가가 된 빈집은 지역 주민에게 공포의 장소가 되곤 하는데요. 대천시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직접 빈집을 사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한 폐가입니다. 주택가에 10년 넘게 방치되며 우범지대로 전락했습니다. 화재 위험도 있고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그죠? 우범 지역이라든가 안에 담배 피고 주류나 이런 거 사다가 먹고 이러면 위험 요소가 있죠. 야간에 그러면 밤에. 제천시가 파악하고 있는 지역 내 빈집 수는 2021년 기준 349채, 대부분 읍면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제천시가 시민 안전과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해 빈집 정비 사업을 강화했습니다. 빈집을 자진 철거하면 최대 3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던 기존 사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빈집을 시가 직접 매입해 주차장과 공원 등 공공시설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방치돼 있던 빈집을 얼고 활용도를 높이니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이 마을이 이렇게 새로워진다는 거는 세상 난 이거 옛날에는 이거 상상도 못하던 일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좋아지니까 너무 감사하죠. 제천시는 지난해부터 7억 원을 들여 빈집 2곳을 공공시설로 전환한 데 이어 올 하반기 2곳을 더 매입해 주민 공공시설 조성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그런 좀 만족도나 이런 거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서 좀 이런 이제 주민 공공시설 조성 사업이 잘 되면은 저희가 좀 더 도심에 있는 빈집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마을의 골칫거리였던 빈집이 주민들이 자주 찾고 애용하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시와 SK하이닉스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청주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을 활용해 자체 직원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 청주의 명소를 활용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구성원 행복 플러스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우진플라임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본부에 주거환경 개선 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후원금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은군의 한 조선 가정의 집 수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익환 우진플라임 대표는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주시 의회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17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종합대상을 받았습니다. 충주시 의회는 지난 8차례 회기 동안 225개 안건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51건의 시정 처리를 요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괴산군이 농림부가 주관하는 유기농 분야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단지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괴산군은 오는 2025년까지 251억 원을 투입해 칠성면 가름리와 도정리 일환 74헥타르에 친환경 육묘장과 자율주행 농기계, AI 운반 로봇 등이 도입된 스마트 유기농 채소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괴산군은 2020년에는 252억 원이 투입되는 콩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단지에 선정 올해 말 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증평군이 국악 트로트 가수로 인기를 얻고 있는 김다현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가수 김다현은 앞으로 2년간 증평군 주요 시책 홍보와 군 개청 20주년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의 알림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음성군이 원남 저수지에 체험 휴양 관광 자원화 사업을 시행합니다. 군은 오는 2025년까지 180억 원을 투입해 1.8km 구간의 만보 둘레길 등을 조성하고 주변 캠핑장과 품바 재생 예술체험촌 등 기존 관광 자원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영동군이 지역 관광의 거점으로 건립한 레인보우 힐링센터가 오는 15일 정식 개장합니다. 총 사업비 197억 원이 투입된 레인보우 힐링센터는 충청북도 3단계 균형발전 전략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어린이 힐링 뮤지엄과 힐링숲 정원, 명상의 연못 등 공간별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며 입장 요금은 연령에 따라 1,000원부터 3,000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오늘 오후 옥천군 동이면의 한 페인트 첨가제 공장에서 화재가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40대 남성이 내부 폭발로 인해 안면부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의 간격을 5m로 더 넓혔더니 보행자 사고가 절반 가까이나 떨어졌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충북의 한 경찰관이 제안한 이 작은 아이디어가 큰 효과를 내면서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시민을 생각하면서 낸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시민을 이롭게 만든 건데요. 이런 좋은 사례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